현재 인류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을까요? 미국 에너지정보청 통계에 따르면 21세기 현재 우리는 18.4테라와트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구가 쉬지 않고 2초에 한 번씩 성냥불을 켜는 수준이죠. 이 많은 에너지 대부분은 여전히 석탄과 석유,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 번 태운 연료는 다시 쓸 수 없다는 점이죠. 인류가 소모하는 에너지의 전체 양을 줄이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해결책이지만 이미 필요 이상으로 막대한 에너지를 쓰는 삶에 익숙해진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점차 고갈되어가는 자원을 눈앞에 두고도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싶지 않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선 영원히 꺼지지 않는 궁극의 불씨가 필요하죠. 어쩌면 앞으로도 50억 년간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을 저 거대한 태양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태양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지구 건물 옥상에 설치한 태양판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는 굉장히 적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태양 에너지의 효율을 극한으로 올릴 수 있을까요? 태양판을 아예 우주로 띄어 올려서 태양 코앞에 설치한다면 훨씬 가까이서 태양 에너지를 쭉쭉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진보한 외계 문명이 있다면 그들도 우리처럼 에너지난을 마주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중심 별을 인공적인 거대한 패널로 감싸는 이 해답을 찾았을지 모르죠. 1937년 올라프 스테이플더는 SF 소설 스타메이커에서 태양계 전체를 둥글게 감싸서 에너지를 얻는 인공적인 구조물을 상상했습니다. 이후 1960년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슨은 이 소설에 등장한 개념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죠. 그리고 만약 어떤 외계 문명이 실제 자신의 별을 둥글게 감싼 인공 구조물을 지어놓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다이슨은 거대한 구조물이 별빛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파장에서 별빛이 어두워 보일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별을 감싸고 있는 구조물 자체는 뜨겁게 달궈질 겁니다. 약 50에서 1000켈빈 정도의 온도로 뜨거워진 거대 구조물은 강한 적외선을 방출하게 되죠. 결국 모든 파장에서 어둡게 보이는 어떤 별이 유독 적외선만 밝게 내보내고 있다면 이 적외선 초과 현상을 통해서 어떤 거대한 인공 구조물이 별을 가린 채 달궈지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슨은 소설 속에서나 존재했던 상상의 개념을 실제 검증이 가능한 과학의 영역으로 옮겨왔죠. 그래서 이 상상 속의 거대한 구조물을 다이슨 스피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천문학자들은 다이슨이 제시한 것처럼 적외선 초과를 보이는 수상한 별을 발견했을까요? 아쉽게도 아직까진 우리 은하 안에서 다이슨 스피어는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천문학자들은 다이슨이 제시한 것과 전혀 다르게 다이슨 스피어를 찾는 또 다른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해서 어쩌면 다이슨 스피어로 감싸져 있을지 모르는 수상한 후보 별을 하나 포착했죠. 아마 과학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2015년 발견되었던 테비스타를 떠올리실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이제는 김이 다 빠져버린 테비스타가 아닙니다. 이 테비스타, 테비의 별보다 훨씬 더 다이슨 스피어로 의심을 받았던 놀라운 후보별이 존재하죠. 과연 최근에 제시된 다이슨 스피어의 후보는 어떤 곳일까요?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다이슨 스피어를 찾아내는 새로운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상상 속의 거대 구조물 다이슨 스피어는 별을 감싸고 있는 인공위성들의 대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금속 구조물이 별을 감싸고 있다면 당연히 별빛으로 달궈진 구조물 자체에서도 미지근한 적외선 열복사가 방출되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은 이렇게 유독 적외선만 강하게 방출하고 있는 별을 찾아서 다이슨 스피어의 존재를 확인하려 시도했죠.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적외선 초과를 보이는 별은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과연 다이슨 스피어가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최근 일부 천문학자들은 흥미로운 가능성을 더하고 있는데요. 다이슨 스피어 자체가 달궈져서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는 적외선 열복사는 결국 다이슨 스피어가 흡수하는 전체 에너지의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다이슨 스피어에서 새어나가는 적외선 열복사를 잡는 것도 아주 중요한 해결 과제겠죠. 만약 새로운 소재나 기술을 개발해서 다이슨 스피어의 적외선 열복사까지 최대한 새어나가지 않게 만드는 데 성공한 외계 문명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극한의 에너지 효율과 가성비를 추구하는 엄청난 구두쇠 외계인들이 있다면 아마 이들의 다이슨 스피어는
적외선 초과만 가지고는 포착할 수 없을 겁니다. 아까운 적외선 열복사조차 새어나오지 않고 있을 테니 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꽁꽁 숨어 있을지 모르는 구두쇠 외계인들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천문학자들은 별까지 거리를 잴 때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을 쓰기로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연주시차가 있는데요. 1년 동안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궤도를 돌면서 시기에 따라 지구에서 별을 왼쪽에서 보기도 하고 오른쪽에서 보기도 하죠. 그래서 시차가 발생합니다. 특히 이 방법은 기하학적으로 별까지 거리를 정확하게 잴 수 있는데요. 이처럼 간단한 삼각법을 통해서 정확한 거리를 알 수 있죠. 2013년 발사된 가이아 위성은 바로 이 시차를 통해서 우리 은하 속 별들의 세밀한 입체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수십억 개가 넘는 별들을 꾸준히 관측하면서 가까운 별부터 먼 별까지 얼만큼의 시차를 보이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죠. 현재 가이아는 최대 3만 광년 범위까지 10% 이내 정밀도로 별까지 거리를 측정하며 역대 가장 방대한 우리 은하 속 별들의 지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별까지 거리를 재는 또 다른 두 번째 방법으로 각 파장에 따른 별빛의 플럭스 분포를 비교하는 분광학적 방식이 있습니다. 파장이 짧은 자외선부터 파장이 긴 적외선에 이르기까지 여러 파장에서 별이 얼마나 밝게 빛나고 있는지 그 스펙트럼을 관측하면 실제 별의 표면 온도, 크기 등을 알 수 있죠. 이를 통해서 그 별이 얼마나 뜨거운지, 주계율성인지 거성인지 등 별의 세밀한 성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어지면 지구에서 관측하는 모든 파장에서의 플럭스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동일하게 줄어들죠. 따라서 스펙트럼을 통해서 모델링한 별의 실제 플럭스 분포와 하늘에서 관측한 별의 겉보기 플럭스를 비교하면 별이 얼마나 먼 거리에 놓여 있는지 실제에 비해서 모든 파장의 플럭스가 얼마나 어두워 보이는지를 알 수 있죠. 기하학적인 공간 분포 자체를 활용하는 연주시차 방법은 별의 밝기, 플럭스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광학적 방식은 관측되는 별의 겉보기 플럭스를 비교해서 거리를 추정하죠. 만약 연주시차 방식과 분광학적 방식 모두 정확하게 같은 별의 거리를 쟀다면 이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한 별까지의 거리는 모두 같아야겠죠. 하지만 만약 어떤 다이슨 스피어와 같은 거대한 구조물로 별이 상당 부분 가려져 있다면 어떨까요? 플럭스에 상관없이 그저 기하학적인 연주시차로 구한 별까지 거리는 변함없을 겁니다. 하지만 밝기, 플럭스로 구한 분광학적 거리는 훨씬 더 멀게 나오겠죠. 천문학자들은 바로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우리 은하에 있는 모든 별들에 대해서 연주시차로 구한 거리와 분광학적 플럭스로 구한 거리를 비교하죠. 그 중에서 만약 연주시차로 잰 거리에 비해서 플럭스로 구한 거리가 너무 확연하게 멀어 보이는 별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거대한 구조물로 별이 가려져 있어서 실제보다 플럭스가 더 어두워 보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연주시차로 구한 거리와 플럭스로 구한 거리를 비교하면 그 별의 몇 퍼센트가 가려져 있는 건지 다이슨 스피어의 규모도 파악할 수 있죠. 이러한 다이슨 스피어 사냥을 위해서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 속 별들의 세밀한 움직임과 위치를 관측한 가이아 위성의 첫 번째 공개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 은하 속 별들의 정밀한 스펙트럼을 관측한 레이브 관측의 다섯 번째 공개 데이터를 활용했죠. 두 관측에서 모두 동일하게 관측된 별은 약 23만 개입니다. 이 중에서 분석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이아에서는 10% 이내, 레이브에서는 20% 이내의 정밀도로 관측한 좋은 데이터만 남겼죠. 그 결과 두 관측에서 모두 높은 정밀도로 관측한 별 총 8,400개를 걸러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별들 중에서 유독 연주시차로 추정된 거리에 비해서 전체 플럭스가 아주 많이 어두워 보이는 별 단 하나를 찾아냈죠. 바로 태양과 비슷한 6200도의 온도로 빛나고 있는 F형 별 TYC 6111 116이 1입니다. 이 별의 스펙트럼과 플럭스를 통해서 레이브 관측이 추정한 거리는 약 720광년이죠. 하지만 가이아가 연주시차로 추정한 거리는 그 절반인 360광년입니다.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연주시차로 추정한 거리에 비해서 무려 2배나 더 멀리 떨어져 보일 만큼 별이 어둡게 보인다는 거죠. 이 정도로 별빛이 어둡게 보이기 위해선 무언가가 별 전체의 70% 가까이를 가리고 있어야 합니다. 기존의 관측에서도 이 별에선 그 어떤 적외선 초과도 보이지 않았죠. 그렇다면 대체 왜 이 별은 주어진 거리에 비해서 더 멀리 있는 것처럼 확연하게 어둡게 보이는 걸까요? 정말 무언가
거대한 구조물이 별 앞을 가리고 있는 걸까요? 이 별에서 정말 외계인들이 살고 있는지를 더 알아보기 위해서 천문학자들은 아프리카 카나리아 제도에 있는 노르딕 광학망원경의 고해상도 분광기를 통해서 정밀한 관측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가능성이 제시되었는데요. 이 별이 단순히 혼자가 아니라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백색 외성과 함께 짝을 이루고 살고 있는 쌍성일 가능성이죠. 이 별에서 그 위치가 미세하게 요동치는 것이 추가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말 이 별이 우리가 몰랐던 동반성과 함께 서로의 곁을 맴돌고 있는 것이라면 기존의 연주시차 관측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순수한 연주시차만으로 움직이는 것에 더해서 별 자체가 동반성과 함께 요동치는 움직임이 더해지면 실제보다 연주시차가 더 크다고 오해를 할 수 있죠. 이렇게 실제보다 2배가량 연주시차가 더 크다고 오해를 하게 되면 실제보다 거리가 절반 정도 가깝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결국 쌍성인지도 모르고 착각했던 잘못된 연주시차 거리와 비교하면서 별이 주어진 거리에 비해서 너무 어둡게 보인다고 착각했던 것일 수 있죠. 천문학자들은 정말 이 별이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로 가려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쉽게도 그 곁에 존재를 알지 못했던 동반성을 함께 두고 있는 것인지 추가로 더 정밀한 관측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아쉽게도 김 빠지는 결론이 나더라도 다이슨 스피어로 의심되는 별들을 고를 수 있는 새로운 좋은 방법이 개발되고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라 할 수 있죠. 만약 이런 방법으로 언젠가 다이슨 스피어로 의심되는 후보를 발견한다면 그들에게 인류의 신호를 보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세티 천문학자들은 이런 다이슨 스피어 후보 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시도를 제안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그리 영리한 시도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다이슨 스피어를 만들기 위해선 엄청난 기술뿐 아니라 아주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죠. 우리 태양을 감싸는 다이슨 스피어를 만든다면 태양계 행성과 소행성들을 모두 재료로 쓴다 하더라도 태양을 겨우 수센티미터 두께로 감싸는 아주 얇은 구조물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기능을 할 수 있는 다이슨 스피어를 만들려면 태양계 바깥 다른 별 주변의 외계 행성까지 채굴해야 하죠. 이러한 재료 문제는 다이슨 스피어를 만들고 있는 다른 외계인들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실제로 다이슨 스피어를 만드는 데 성공한 외계인들이 있다면 그들은 분명 자신의 고향 행성계뿐 아니라 다른 별 곁의 행성들까지 파괴하고 자원으로 썼을 가능성이 높죠. 주변의 다른 외계 행성들을 마음대로 파괴하고 채굴하는 상당히 호전적인 문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특정한 문양의 문신만으로 얼마나 잔혹한 갱스터 멤버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다이슨 스피어 자체는 그 문명의 폭력성, 잔혹함을 보여주는 상징일지도 모르죠. 저 역시 당장 태양계 바깥 외계 생명체, 나아가 외계 문명의 존재가 과학적으로 발견되고 입증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미지의 존재와의 조우를 꿈꾸면서 인류의 편지를 품은 채 우주로 날아간 보이저 탐사선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사랑하죠. 하지만 적어도 다이슨 스피어라는 거대한 구조물을 만드는 데 성공한 외계인들이라면 그들에게 인류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전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저 별 TYC6111-11621에서 다이슨 스피어를 짓고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는 외계인들에게 우리 지구도 그저 탐나는 다음 광산 채굴장 후보에 불과한 곳일지 모르니 말이죠.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